자, 이번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용해라는 의미는 어떤 두 물질이 고르게 이렇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녹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은 후에 여기를 이제 막 이렇게 저어주겠죠. 자, 이렇게 저어주다 보면은 이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게 되고 어느 순간은 설탕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설탕이 아까 물이었죠. 물에 뭐가 되었다? 물에 용해되었다. 그래서 설탕물이 되죠. 자, 혼합물이 되는데요. 자, 이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물 같은 애를 뭐라고 하냐면 용매라고 하고요. 설탕의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용질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설탕 같은 경우는 녹아 들어가는 애고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설탕을 녹이는 애죠.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녹는 물질은 용질, 설탕처럼 녹는 물질은 용질, 그 다음에 물처럼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탕을 이제 계속 넣게 되면 처음에는 투명하게 완전히 녹았지만 녹다가 여기에 알갱이들이 이제 설탕 알갱이들이 보이는 순간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녹기 전에 이 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 자, 가라앉았다는 의미는 아직 얘네들은 녹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런데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알갱이가 생기기 전의 상태인데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화용액이 되기 전에 아직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설탕을 더 많이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용액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포화용액보다는 불포화용액에 좀 덜 녹아 있겠죠. 그래서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 있는 그 용액 상태를 불포화용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녹인다고 했을 때 그 물, 자, 아까 물 같은 경우에 뭐를 했냐면 설탕을 막 넣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 물이 조금 뜨거우면 설탕이 더 많이 녹을 수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면 이 용해의 정도가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용해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은 용매 100g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용해도를 요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볼 때 보통 X축이 온도,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용해도. 자, 용해도는 뭐였죠?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램수였죠. 근데 여러분이 예상할 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더 많이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 곡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보시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보통 용해도가 올라가는데 물질마다 다릅니다. 어떤 물질은 요렇게 올라가고 어떤 물질은 요렇게 올라가고 어떤 물질은 요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A, B, 그 다음에 C, D라는 물질이 있을 때 각각 같은 온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각각 어떻다? 녹일 수 있는
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가 다 다르다. 물질에 따라서 용해도는 다르다. 자, 그렇다면 이 용해도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런 거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고,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녹을지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해서 우리가 아까 물에 설탕을 이렇게 녹였었는데요. 우리가 꼭 물에만 녹이는 건 아니죠. 다른 액체, 예를 들면 에탄올에도 녹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녹이는 애들을 자, 물이나 에탄올을 용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물에 녹이느냐, 그다음에 에탄올에 녹이느냐에 따라서 이 얼마나 그 녹는 양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말은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표현이냐면, 자, 용매에 따라서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가 바뀔 수 있다? 자, 용해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항상 온도랑 그 다음에 용매의 종류를 같이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봤는데요. 기체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5도씨, 여기는 20도씨입니다. 온도가 조금 높아졌죠? 자, 콜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콜라 안에는 여기에 자, 기체가 막 녹아 있는데요. 자, 5도일 때랑 20도씨일 때랑 콜라 속을 봤더니 조금 다르다는 거죠. 5도씨에서는 자, 기포가 한 3개 정도, 20도씨에서는 기포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차이냐면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용해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콜라 안에 제대로 녹아있지를 못하니까 이 기체가 지금 여기서는 밖으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좀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용해도는 이제 감소한다는 것을 고체와 아까 고체 용해도랑은 조금 다르죠. 고체는 온도가 용매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했었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뚜껑이 여기는 있는 거고요. 여기는 뚜껑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보통 뚜껑을 열면은 막 기포가 발생을 해서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압력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압력이 엄청 높아진 상태예요. 사실 뚜껑이 닫아진 상태는 압력이 높아진 상태인데, 자,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게 됩니다. 자, 뚜껑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용해도, 자, 녹을 수 있는 양이 감소해 버리는 현상이 있고요. 용해도, 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 기포들이 생기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이제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까지 알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2개까지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